이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식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섭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국은 물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영양분이잖아요. 제가 그저께 강의에서 식물이 제일 필요한 영양분 비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제 외워보시고, 그거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질소, 인.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봐야 돼. 가리. 네, 가리. 칼륨인데 가리가리 한다고 그랬죠. 네, 칼륨. 그 외에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부족하면 안 되는데, 작물을 키워볼 때 칼슘이 특히 부족하면 안 돼서 제가 난과 칼슘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로 이제 달걀 껍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개 껍데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분쇄를 해서 네, 그 제품화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칼슘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근데 그래서 뭐 그 칼슘, 마그네슘까지 넣어서 비료 5요소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식물이 필요한 건 그 5가지만이 아니다. 네. 미세 영양소 그 외에 등등등 해서 거의 100가지 가까운 미세 영양소가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5가지 미세 영양소만, 그 영양소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것만 갖고 우리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먹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물도 있잖아요. 수돗물 안 마시죠, 전부 다. 그죠? 정수기물의 문제. 자, 정수기물 중에서도 정수기도 이제 그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수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수돗물을 못 믿어서 한 번 더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화하는 방식이 역삼투압이냐 아니면 중복사막식이냐 방식이 2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 거 뭔지 모르시죠? 모르죠. 그게 문제라니까. 이제 알기로는 제일 싼 것이 제일 우리 몸에는 좋다고 그 소리 들은 거.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필터가 약하다는 거, 싸다는 건 필터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싹 다 못 걸러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싹 다 걸러내는 필터, 이게 바로 이제 역삼투압 방식인데,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그 수돗물 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마지막 그 강정에서 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수돗물을 또 걸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에 뭔가가 있었다면 그게 싹 걸러지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수돗물 속에는요, 미네랄이 되게 많아요. 강물을 주로 이용해서 수돗물을 만들잖아요. 강물은 주로 바위나 흙을 지나오죠, 강물이. 근데 미네랄이라는 게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다 이 돌이나 흙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세영양소가 원래는 그 흙이나 돌 속에 이미 다 잔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물이 글로 지나오면서 그게 녹아서 그 강물을 끌어다가 만드는 수돗물은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근데 정수기가 뭔가 이제 수돗물에 뭔가 더러운 게 좀 안 좋은 게 남아 있었다면 걸르겠죠, 당연히. 걸르는데 얘가 선별적으로 못 골라요. 어떻게 고를까요? 싹 다 골라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놈, 나쁜 놈 가릴 것이 싹 다 골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무슨 물? 맹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은 물인데요. 아무것도 안 들은 물은 우리 이 학교 때 배웠죠. 증류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순수한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들은 그 순수한 정제수나 증류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설사해요. 안 좋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빠지면 물이 산성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정수기 물을 마셨을 때 잘못하면 내가 산성물을 피하려다가 우리 산성비도 안 마실라 그러잖아요. 산성물을 마시게 돼요. 미네랄이 없어지면 산성물이 쉬워요.
뭐 그런저런 이유, 아주 말이 또 옆으로 또 샜네. 어쨌든 물도 그렇지만 물도 우리가 완벽하게 순수한 물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미세 영양소들이 들어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하수들이 미네랄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흙 속을 통과하면서 다 녹았다는 얘기죠. 그 수도의 미네랄과 그런 이런 그 우리 판하고 있는 그런 미네랄 그 생수 제품의 미네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다 흙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녹은 거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뭔가 영양거리가 있어야 돼요. 밥을 이제 우리 밥 먹는 것처럼 걔들은 땅 속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걸로 네, 성장을 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유기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행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년 봄에 하는 일이 일단 땅을 갈잖아요. 땅 갈 때 그냥 갈지 않거든요. 어떻게? 거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물들을 키우면서 다 소진되었던 영양분이 다 소진되었던 거죠. 그러면 봄에 다시 재투입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밭갈이 하면서 밑거름 넣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름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거름을 넣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웃거름을 주죠. 웃거름. 웃거름이라는 것은 자라는 도중에 계속 영양분을 모자란 영양분을 투입해 주는 걸 웃거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웃거름도 한 번만 하느냐? 아니에요. 몇 번씩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근데 그 작업들이 굉장히 무단한 작업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연농법으로 하면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다. 무투입이에요. 퇴비도 안 넣어요. 얼마나 좋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까먹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밭을 엄청 잘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밭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투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밭을 충분히 영양가 있는 밭을 만들어 놔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 그것도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퇴비란 일단 땅심을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키워야 식물이 먹든 누가 먹든 어쨌든 영양이 풍부한 땅이 된다는 거죠. 자, 토양 계량제 같은 것도 이거 많이 넣는데요. 이제 이거 시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별로 땅이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토양 계량제라는 게 유기농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해요. 맞아, 땅을 개선시키는 건데 중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건데 이것도 별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땅이 튼튼해야 식물이 잘 자라고 그래야 튼튼한 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퇴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미생물도 뭘 먹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밥이 필요해요. 식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역시 밥을 먹어야 미생물이 활동하고 분해하고 식물의 자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흙은 식물도 도움을 못 받잖아요.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산 속에 이렇게 발이 푹 들어가는 이런 땅 속에는 그 땅 밑에는 조사를 해보면 미생물의 양이 엄청나죠. 한 숟가락에 막 15마리 이런 식이죠. 응?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 저 학교 운동장 가보면 미생물 없어요. 없어요. 그 학교 운동장 딱딱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인조잔디 같은 거 안 깔았는데도 바닥이 왜 단단하게 다져져 있잖아요. 하얀 거 색깔이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조잔디 까는 건 더 싫고 인조잔디 까는 거 좋으세요? 학교에? 아니 거기서 운동해보니까 다리 아프더라고요. 다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이. 조각. 햇빛이. 그걸 보기적으로 하고 그걸 동그라서 학교 바닥에 닦아요. 또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죠? 요즘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네. 퇴비와 화학 비료의 한 차이를 우리가 볼게요. 양약과 무슨요? 한약의 차이. 양약은 탁 주면 어때요? 바로 지켜져. 한약은
은근히 뜸들이면서 보약은 마셔서 한두 번 마셔갖고 효과 못 보죠. 네, 꾸준히 장기에 복용해야 효과 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각 도마다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왜냐면 농사가 다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을까요? 있다니까. 서울에 농업, 아니, 서울에 도대체 누가 농사를 져? 그 농업이라는 건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취미로 이렇게 텃밭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걸로 수익을 얻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농부들이 있다니까. 그 김포공항 가는 데 가보시면요, 그 옆에 양쪽에 농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 메꿔갖고 그냥 아파트 짓느라고. 어쨌든 거기가 농사를 지었고 쌀농사도 있었고요. 저기 그 서초구 세곡동 쪽에 가면은 거기 그 채소 많이 키워요. 그래서 납품만 되게 많아서 서울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답니다. 웃기죠? 네. 어쨌든 거기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아까 밑거름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거름은 그렇게 저렇게 퇴비를 넣어도 된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이제 식물이 빨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웃거름은 지금 이렇게 환자로 말하자면 응급 환자다. 지금 영양분이 없어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 환자다. 그러니까 퇴비를 넣어가지고는 퇴비는 금방 못 먹죠. 식물 입장에서 금방 못 빨아들이죠. 그럼 그 식물한테 퇴비를 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웃거름은 반드시 뭐로 줘라? 비료로 줘라. 화학 비료를 줘라. 왜냐면 화학 비료는 물에 녹으면 바로 흡수되죠.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 웃거름은 퇴비로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유기농 하시는 분 절대 그게 말씀 안 하시죠. 근데 그 강사가 그러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비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90가지 넘는 100가지 가까운 미생용소가 필요하건만 이 화학 비료에는 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료의 3요소에 집중을 해서 주죠. 질소, 인, 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미세용 요소는 거의 투입할 수가 없어요. 퇴비는 어떨까요? 퇴비도 그렇게 한꺼번에 뭐 100가지 이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퇴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퇴비 속의 영양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퇴비를 어떤 걸로 만드냐면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그 퇴비가 사실 제일 양지. 그 다음에 이제 어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고기 썩은 거, 생선, 응? 그리고 버리는 거, 그런 거 유기농 하실 때도 다 주워오시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동물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동물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물성이 사실은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거죠. 식물보다. 예, 더 다양한. 어쨌든, 요런 한약과 양약의 차이 정도로 딱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풀의 가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연농법을 하면서 더 느끼는 거고요. 비가 엄청 안 올 때 있죠. 가뭄을 왔을 때, 가뭄을 탈 때, 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곳에 가서 땅을 이렇게 보면요. 작물만 심어 놓은 곳은 흙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풀이 훅한 곳에 가보세요. 그렇게 날이 가물었는데도 풀이 있는 곳에는 아시죠? 해보신 분들 아세요. 풀의 가치, 풀이 물을 잡고 있는 힘은 우리 작물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풀과 작물이 같이 자라줘야 가뭄을 덜 타고 지력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풀이 푸른색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양분이 있다 없다? 여기 지금 영양분 되게 많아요. 근데 풀이 말라버리면 영양분이 다 날아가요.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얘대로 가치가 있고요. 얘는 얘대로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썩거나 안 썩거나 얘도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오면 이게 분해가 되겠죠. 지푸라기 착 깔아놓으면요. 한 몇 달만 지나면 지푸라기가 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그 탄질이 좀 이따가 탄질비라는 게 나오는데 탄질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른 풀의 역할도 있습니다.
퇴비의 종류를 볼게요. 이거 좀 헷갈리죠? 거름, 비료, 퇴비, 구비. 이거 뭘까요? 자, 우리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기물은 우리 음식 같은 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뭐예요? 음식?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다. 그게 유기물이죠. 우리 사람도 다 유기물이고 형태를 지고 있는 건 다 유기물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이 유기물 상태를 먹을 수는 없어요. 식물이 빨아먹는다고 하는 영양분은 뭐냐면 무기질이에요. 질소, 인, 가리와 같은 무기질이에요. 분해되어서 완전히 원소로 나뉘는 거죠. 그것을 식물이 먹는 거지 유기물 자체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무기물로 바뀌었을 때 식물이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료는 뭐냐면요. 비료는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거 무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름은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기물 중에서도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친 건데 이 거름 안에는 퇴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거름 준다. 거름은 모든 게 다 거름이 될 수 있어요. 거름. 그냥 내가 이걸 발효를 시켰든 안 시켰든 다 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퇴비는 어떤 건가요? 발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구비 같은 경우는 동물의 똥을 발효시킨 거죠. 사람 똥도 발효해요. 사람 똥 발효해갖고 저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엠만 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를 같이 키우는데 지렁이 키우는 하수 처리장에 가시면은 지렁이를 키우는데 지렁이 밥을 뭘 주냐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저 온이 있잖아요. 똥을 그냥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똥바가지 똥지기 이렇게 메고 가서 바로 밭에다 주나요? 아닙니다. 묵히죠. 삭히죠. 독성을 그냥 생똥 주시면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 보통 밭에 입구에 가면 이렇게 둔봉 같은 거 하나 파놓고 구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다 똥장 붙이고 와서 거기다 계속 붓죠. 별걸 다 알아요. 네, 저 봤어요. 네. 그래서 똥을 삭혀요. 그래서 옛날 애들 놀다가 똥구덩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 똥도 오르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빠진 수 있거든요. 네. 경험자시구나. 빠지면 또 해먹어요. 빠져가지고 똥도 올라가죠.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삭힌 다음에 밭에 투입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구비, 사람 똥이나 모든 똥 다 구비 종류로 이렇게 놓는데, 거기 지렁이 똥을요, 그냥 가져와서 사람 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줘. 말리고 삭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렁이 먹이로 투입하면요, 사람 똥이 5만 개 다 들었나 봐요. 지렁이가 얼마나 통실하게 잘 크는지. 똥만 먹고 겁나 잘 커요. 사실은 이번 가정에는 없는데요. 이 농사를 하려면 지렁이를 또 먹는 거예요. 지렁이 공부를 또 따야 해요. 우리는 EM이라 지렁이 뺐어요. 근데 지렁이도 해야 돼. 농사를 하려면. 모든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농업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꼭 지렁이 꼭 들어가요. 지렁이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지렁이 지렁이가 싼 똥을 분변토라고 하죠. 그 분변토로 농작물을 키우는데 또 퇴비를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유기물, 무기물,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기물은 바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 유기물은 흡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염류장애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 이게 염류라고 그러면 소금 아니고요. 염이 소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금을 뿌릴 리는 없잖아요. 그 소금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가 비료를, 특히 합성 비료들을 많이 줬을 때, 식물이 못 먹고 남는 거 있잖아요. 비료를 농부들이 주는 거 보세요. 그 정량을 주시나요?
좀 과하게 주지, 막 잘 자라라고 막. 우리 어머니도 하시는 거 보면 그래, 막 뿌리고. 근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주실 때, 특히 합성 비료 같은 거 주실 때, 위에다가 이렇게 휘휘 뿌리시는 거, 정답, 안 정답? 안 정답이에요. 네, 왜냐면, 이 질소 성분은 공기에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질소는 하늘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 위에다 이렇게 휘휘 이렇게 허옇게 뿌려줘 봐야, 얘가 먹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비료를 줄 때는 땅을 파고 비료를 묻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야지, 그만큼. 그러니까 소량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지. 막 위에다 크게 막 양 많이 뿌린다고 효과가 절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다 비료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이 축척해서 미량 요소가 너무 많을 때 땅이요. 이게 염료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농사 전문하시는 선생님께서요, 우리나라 제가 표토가 되게 얇다 그랬잖아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 깊이가 우리가 신생대에 만들어진 이 지형이라 흙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좀 짧았던 거죠.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는 최소 50cm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 30cm밖에 안 된다고 지금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한 30cm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아래쪽에 지금 우리 표피만 약간 지금 부드럽지 그 아래쪽엔 땅이 점점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부시려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 이 지금 염류장애가 장난 아니래요. 우리나라 땅에 이게 하도 이게 심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네. 이게 다 영양 장애 때문에 생기는 얘가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 이런 거죠. 우리 키우다 보면 이런 게 딱 생기잖아요. 네. 자, 퇴비의 조건을 볼게요. 수분이 너무 물 많으면 썩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수분이 없으면 뭐예요? 또 그게 훌훌 날아가지고 그 영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되게 중요해요. 온도는 우리 옛날에 거름 퇴비한 이게 이렇게 막 쌓아놓죠.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계란 넣으면 계란이 익어요.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발효할 때 열이 장난 아니죠. 자, 이 퇴비는 주로 현기성 아니고요. 호기성 발효. 그러니까 뭘 넣고 막 이렇게 쇠수랑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런 하는 거. 그다음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호기성이죠, 그죠? 호기성. 그다음에 탄질비라는 게 있어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그냥 탄질비는 질소와 탄소의 비율. 탄소는 C잖아요. C는 뭐에 많을까요? 우리 재 같은 거, 네? 탄소, 그죠? 그러면 N, 질소라고 부르는 N은 어디 많으냐면 주로 우리가 비료에 많잖아요. 이게 탄질비가 질소가 30% 이상 들어야 퇴비화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 질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질소는 어디에 제일 많냐면 똥, 오줌,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30% 이상 들어가야 탄질비가 맞아서 퇴비가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풀만 많이 넣었다, 낙엽만 많이 넣었다 이러면 이렇게 마른 것들은 뭐의 비율이 높냐면 탄소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것과 젖은 것이 적당히 이게 탄질비인데 이게 30%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통기성 이게 자꾸 뒤집어져야 되니까 공기 들어가야 되고요. pH 제가 1부터 1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간이 얼마? 중간이 1에서 14니까 중간이 7 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은 중성, 약간 알칼리성 이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 7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가 제일 마시기 좋은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pH는 7에서 8이니까 이게 뭐예요? 약알칼리죠. 약알칼리. 7 중성에서부터 약알칼리 이 정도가 퇴비 조건이 좋다는 거죠. 산성벨로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유기물 함량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영양분이 될 만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깻묵이니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똥이니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이 가볍고 부피는 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통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푹신푹신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보수력, 보비력. 비력은 이거는 그 영양분을 잡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보비력. 그 통기성 같은 거 다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면 이거는 발효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누누이 배웠지만 부패한 거죠. 이거는 퇴비가 될 수 없는 거여서 악취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막 음식물 쓰레기 온갖 것을 다 넣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은 냄새가 안 났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었나요? 자, 우리가 지금 EM을 중간에 사용했을 때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무조건 발효하는 쪽으로 이끌어오는 힘이 바로 EM의 힘이잖아요. 자, EM을 쓰면 절대로 부패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발효한다고 그랬는데 김치가 발효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 그러니까 발효의 개념을 정확하게는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어느 상태에서는 옆으로 가는 거죠. 이게 숙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발효가 끝까지 가면 다 뭐가 된다고요? 가루. 모든, 그럼 김치도 발효가 완성이 되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는요,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효의 완성. 그래서 퇴비가 완성됐을 때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가루가 돼버리는 상태죠. 자, 모든 재료 다 씁니다. 뭐 한약 찌꺼기 얻어와야 돼. 뭐 숯찌꺼기도 있어야 돼. 깻묵 혹시 얻어보신 적은 없어요? 깻묵은 이제 깨를 짜고 나면 이제 깨 덩어리 찌꺼기잖아요. 근데 이게 동그랗게 도넛처럼 이렇게 주는데 그게 겁나 딱딱해요. 망치로 때려도 안 부셔지고요. 밟아도 안 부셔지고요. 아주 그거를 퇴비를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든데 그거를 이제 물속에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도저히 인력으로는 깰 수 없는 상태예요. 뭐 쌀겨, 왕겨, 오늘 가져온 이 쌀겨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퇴비할 수 있는. 뭐 재료에서 쓸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여기 똥오줌은 안 나오는데 똥오줌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밭에 뿌리는 6개월 일용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 판매하는 친환경 퇴비라고 해서 사와서 줬는데, 작물이 죽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퇴비 만드는데 5달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숙성하는데 또 얼마 걸려야 돼요? 5달. 이게, 아무리 천연 퇴비라도 만들어지는 만큼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숙성이 덜 끝난 애를 판 거지. 그거 이제 그래서 그게 독성이 남아있다가 작물에 줬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독성이, 그러니까 이 숙성 기간을 충분히 거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퇴비가 완성이 되면 절대 냄새 안 나잖아요. 그냥 구수한 냄새만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호기성 이 퇴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안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은 유기농에서 다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쌓고 위에다 비닐을 툭 씌워서 비 안 맞게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아예 퇴비장을 탁 이렇게 제대로 곽을 탁 짜서 이렇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제일 쉽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땅을 파. 부댕이를 하나 파요. 그리고 넣는 거죠. 자, 제일 밑에 무엽토를 넣는 이유는요. 우리 EM의 역할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을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이것도 산에 가서 이거 미생물 떠올 때요. 이걸 접종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쪽에 있는 미생물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접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언제 가서 해왔냐면 이 미생물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얘는 해 뜨면 미생물이 활동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새벽에 산에 가서 해 뜨기 전에 위에 낙엽을 싹 이렇게 들치고 밑에 신한 그 산의 부엽토를 가지고 햇빛 안 보게 들고 올 때도 햇빛 안 보게 꼭꼭 숨겨서 밭에 갖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부엽털을 이렇게 깔아주면 미생물의 작용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적당히 물기 있는 거 마른 거, 물기 있는 거 마른 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재료를 물기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했은 다음에 예, 이게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 비 맞으면 안 돼요. 물 들어가면 이거 돌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닐을 쫙 덮어서 여기 돌멩이를 딱딱 눌러서 빗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이렇게 부정이 파기 싫으면 여기 땅을 약간 돋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밑으로 파기 싫어서 이제 그냥 위에다 쌓고 싶으면 흙을 약간 높이지 않으면 비 오면 어때요? 물이 그리고 또 스며들겠죠. 그러니까 다른 땅보다 좀 높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쌓는 거죠. 똑같아요 방식은. 그리고 위에 여기도 비닐 덮어서 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비닐 덮기 직전입니다. 그죠? 여기서 싸서 넣고 이렇게 완성이 서서히 돼가는 모습. 호기성 그 대비의 특징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그죠? 이거 이제 뭐 시기는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는데. 자, 그리고 온도가 7, 80도까지 올라가야 그 나쁜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못해요. 타 죽는 거지. 7, 80도에서. 예, 이건 호기성이기 때문에 이 호기성 미생물들은 열에 약해요. 그럼 우리 EM은요? EM은 우리 지금 80가지 정도 미생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는 유산균, 호모, 뭐 강화서 세균, 방성균, 사상균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데 그 80가지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있어요. 그 현기성 미생물의 대표는 광합성 세균이에요. 그 산소를 싫어하는 애가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한 병에서 공존하죠? 공존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합성 세균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면 산소를 호기성 미생물이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서 순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꼭 닫힌 병 속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성 미생물은요, 열에 되게 약해서 한 100도 정도 되면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우리 광합성 제거 같은 현기성 미생물은요, 1000도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호기성 그 대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런 병원들은 높은 온도, 한 7, 80도 이렇게 가면 많이 죽어버려요. 병원균들이. 그래서 잘게 또 잘 부서지고 섞이라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주는 것이,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밭에 안 하고 이렇게 상자에다 해도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뭐 뚜껑 딱 덮으면 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 번씩 공기 열어서 뒤집어주는 거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뚜껑만 덮어놓으면 끝. 이런 건 일단 지나갑니다. 깻무 액비 만들기 이런 거 지나갈게요. 별 재미없어요. 이런 거 지금 선생님도 하실 그게 아니라서 제가 막 넘어갈게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우리 미생물의 균 중에서 무슨 균이 중요하냐면, 오늘이 토양에 관련된 거잖아요. 땅에 관련돼서 그 영양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땅의 균 하면은, 우리 이렇게 흙을 한 줄 정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무슨 냄새? 흙냄새. 걔가 방성균이에요. 네. 방성균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방성균이 있는데, 이 각종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이 방성균 자체가. 네. 여기서 항생물질도 만든다고 해요. 항생제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방성균. 그래서 방성균의 수용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EM 속에 방성균이 있어요. 그래서 퇴비를 만들 때 우리 EM을 사용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다른 애들은 다 기억 안 하셔도요. 그 EM 속에 그 제일 중요한 3가지 미생물하고 방성균, 사상균 정도는 기억에 넣어주시는 게, 저도 나머지는 잘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못 외우고 다닙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 만들기 이런 것도 제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음식물에다 집중할게요. 지금부터 진짜 EM 얘기를 할게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할 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음식물 쓰레기 좀 가져왔는데, 예, 제가, 이게 한 일주일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는 제가 멀리 들고 오는 관계를 못 넣어보고요. 요즘 단감이 되게 많잖아요. 단감 껍데기를 여기 있는데, 자, 일주일 돼서 발효가 EM 보는 거거든요. 발효액. 한번, 오다 흘렸어. 자,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네, 일주일 발효했어요. 요즘 날씨 별로 그렇게 온도 높지 않잖아요. 시큼한데, 제가 그랬죠. 이게 그 발효가 완성이 됐는, 지금 거의 발효가 되긴 됐거든요. 뭐 끝까지는 안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 향기가 악취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싫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악취가 아닙니다. 이게 발효가 완성이 돼. 근데 형태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만져보시면 되게 물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발효가 완성이 된 건데, 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할 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만드실 거죠. 자, 이 발효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쌀겨에다가 EM을 코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개봉을 한 상태에서 너무 이 산소 노출을 너무 오래 시켜가지고 향기를 한번 좀 맡아보시겠어요? 상태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죠. 네, 쌀겨에다 코팅하는 거예요. 자, 저걸 지금 저게 800g인가 한 봉에 3,500원에 팔아요. 우와, 회사에서. 우와, 비싸요. 저거 못 쓰겠더라고요, 비싸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직접 제조하는 법을 오늘 배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쌀겨에다가 발효시키는 EM을 직접 넣어서 쌀겨 자체를 발효시키는 겁니다. 여기다 원액님. 그러니까 그걸 좀 이따 우리 할 거예요. 그렇죠. 방석균이 들었다니까. 흙냄새가 나는 게 맞다니까요. 네. EM 안에 방석균이 들어있으니까 그 EM 발효의 가루를 나쁘진 않은데. 넣는 게 아니고 저 발효제는 아니죠. 여기 쌀겨에다가 EM을 하고 먹이를 줘서 역시 EM이 그 쌀겨에 붙어서 전체가 같이 발효제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거 만들 거라는 얘기죠. 네, 이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드냐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식물이 좀 뭐라고 할까? 국물 많잖아요. 물이 많잖아요. 쓰레기 특징 자체가.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하시는 거는 무슨 뭐 배추 막 김장하고 나면 이런 배추라서 물기가 없는데 우리나라 음식물이 너무 물이 많은데 거기다 EM 발효액을 부으면 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기를 일단 모든 음식물 쓰레기 일단 물기를 빼고 넣는 걸 기본으로 하실게요. 물기를 좀 없애지. 그리고 또 소금기 있고 막 짠 간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물에다 좀 헹궈서 좀 물기를 바구니 같은 데 쫙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표면적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막 배추잎알이 하나 턱 이렇게 넣지 마시고 어떻게 너무 잘게 쓸 필요는 없으나 좀 이렇게 좀 썰어서 좀 잘게 썰어서 저렇게 넣으신 다음에 저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버무린다? 손으로 하기가 좀 꺼쩍지근하면? 네, 뭐, 도구를 쓰면 돼.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주지. 네, 아무래도 손이 제일 활발하죠? 만능이에요. 자, 손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놔. 우리 현기성이라고 제가 계속 눌러놓는 건 얘가 해벌레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붕 떠서 이렇게 해벌레 있으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먹고 나서 이렇게 해벌레 펼쳐놓으면 금방
이렇게 곰팡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먹고 나서 항상 다독다독해서 꽁꽁 눌러놓고 물속에 잠겨 놓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공기 안 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잡균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잘 버무린 거를 꼭꼭 많이 넣는 게 잘 될까요? 조금 넣는 게 잘 될까요? 응? 많이 넣는 게 잘 됩니다. 미생물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넣는 게 따봉이에요. 자, 꾹꾹 눌러서 잘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뚜껑 반드시 닫아주시고 밀폐. 자, 그러니까 뚜껑 있는 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눌렀다 여름 날씨 한 일주일이면 저 똥이 하얗게 곰팡이가 쓰는데 저 곰팡이가 아니고 평호라고 그랬어요. 발효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양도 좀 늘겠죠. 왜냐면 이게 발효제가 막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면 퇴비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땅에 묻으시면 돼요. 직접 밭에다가 이렇게 묻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작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고려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앞에 고추 모종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돌을 파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건 발효 안 시킨 거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생쓰레기를 가져와서 저기다 넣고 저기다가 발효제를 뿌리는 거예요. 이 발효제를 이렇게 뿌리고 흙으로 덮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겠죠. 근데 발효할 때 반드시 뭐가 생긴다? 열이 생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여기 만약에 작물이 있었다면 이게 위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모르죠. 그러면 얘가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뿌리에 닿으면 작물이 그래서 저는 작물이 키우는 사이에다 저렇게 발효되지 않은 저런 색쓰레기 묻는 거는 안 될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밭이 이제 어느 정도 넓이가 되니까 밭 이런 한 5평 정도는 아예 퇴비장으로 작물을 안 심었어요. 거기는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묻으려고. 그러면 이제 몇쪽 구덩이 파고 오늘 나온 쓰레기 갖고 와서 네. 근데 저렇게 직접 해서 발효제를 넣는 것보다 집에서 발효를 시켜오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저거는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집에서부터 발효를 시키면 집에서부터 음식이 또 썩지도 않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지. 그래서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집에서 발효를 해와서 그냥 붓죠. 물기만 빼고 와서 붓죠. 자, 물도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죠. 음식에서 나온 그 액비 그리고 또 EMA 성분 그것들이 합쳐서 좋은 영양분이에요. 옷걸음 줄 때 좋겠죠. 그래서 그거 액비로 사용하셔야 돼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만 딱 넣고 땅을 다시 흙으로 덮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흙을 한 삽 떠서 얘를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좀 섞어. 무슨 말이냐면 음식물 쓰레기끼리 붙어 있으면 부피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음식끼리 막 이렇게 붙여서 떡이 지죠? 그러면 부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흙을 한 삽 넣어서 이렇게 좀 흙하고 이렇게 버무려 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완전히 흙을 덮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름 날씨에는 한 열흘, 네. 겨울 날씨에는 네, 이게 미생물이 제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20도 이상의 날씨인데 겨울에는 0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발효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EM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겨울철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없는 게 되게 답답해요. 여름은 그러니까 지금 가을 한 11월, 12월까지도 어떻게 가서 계속 처리할 수 있는데 1월, 2월은 진짜 일단 땅을 못 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이 땡땡 얼어가지고 땅을 못 파. 그래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미생물도 활동을 안 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저 반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작물 옆에서 크고 있는데 언제 뿌리가 이렇게 올지 모르는데 반대입니다. 자, 집에서 하는 방법. 퇴비 상자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 뚜껑 있는 거 구하셔야 돼요. 뚜껑 있는 거 구하셔갖고 흙을 담아요. 흙은 무슨 흙이든 다 좋으나 산의 부엽토 같은 건 더 좋아요. 더 잘 돼. 왜냐면 그 안에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더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는 작물을 안 키우는 거라서 그냥 쓰레기를 넣고 이 손이 제 손입니다. 여기 지금 발효제를 뿌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발효를 해서 저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치지 않고 물기만 빼서 바로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잘 섞죠. 흙하고 음식끼리 안 붙도록 흙하고 좀 잘 섞으신 다음에 나머지 흙을 완전히 덮어주셔야 됩니다. 음식물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땅에 묻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놓으세요. 항상 현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밭에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한 열흘이면 다시 파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참외 껍데기가 다 어디로 갔나? 이제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간 거죠. 자, 제가 생쓰레기 묻으면 열을 갖고 택도 없다고 그랬죠? 네, 2달 정도 가야, 뭐, 1~2달 이상 가야, 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뚜껑을 닫아 놓은 다음에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한 이틀 뒤에 뚜껑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뚜껑 안에 물방울이 쫙 잡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드시 발효할 때는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물방울로 쭉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털어주지 않으시면 그 물방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 밑으로 흙으로 다 떨어져서 흙이 어떻게 될까요? 죽사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물기를 털어주셔야 돼요. 발효되는 동안 한 번씩 뚜껑을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효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 옆에 파도 되죠? 아니면 발효가 완성되면 다시 파고 계속 묻어요. 그래서 이걸 한 몇 달 하시면 하나의 완전한 퇴비 상자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요게 이제 퇴비 상자가 다 됐다고 해서 얼른 가서 이거 퇴비로 써야지 하고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얼마만큼 숙성하라고요? 네, 이 퇴비 만드는데 한 달 걸렸으면 숙성도 한 달. 그러니까 숙성하는 음식물 투입 안 하고 이제 또 숙성을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화분이나 이런 데 퇴비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퇴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만큼 훌륭한 퇴비가 없어요. 난각 칼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칼슘 보충을 위해서 계란을 일단 자잘하게 부신 다음에 식초를 확 부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르르 끓어올라요. 화학작용을 위해서 요걸 뚜껑을 꼭 닫아서 한 달. 그러면 그 칼슘이 다 녹아 나와요. 그럼 그 물만 액비처럼 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칼슘 성분 이것도 식초가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주시면 네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칼슘이 아무리 중요해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칼슘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일단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불을 좀 켜고 화분에다가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를 해놓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선생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보통 칼슘 주겠다고 계란 껍데기 엎어놓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뉴스에서만 직접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그 자연 분해돼서 땅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소용없어요. 이렇게 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칼슘 보충을 원한다면 그거 꼽아놓는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칼슘 보충제는 따로 팔긴 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거 실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5분까지 쉬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는요, 사용처가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또 어디다 사용하냐면 농사 짓기 전에 밭에 제가 밑거름 넣는다고 그랬죠? 밑거름 넣을 때 같이 이거 한 평, 그러니까 한 3평 정도에 하나 정도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땅을 갈아주면 미생물의 힘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M 농사 하시는 분들도 농사 짓기 전에 꼭 넣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EM 농사 제일 잘하는 곳이 전라도 정읍입니다. 전주대학교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주 정읍이 근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발효제를 선생님들이 해가셔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발효를 해보실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여기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요거 제가 지금 발효액에다가 한 거는 지금 제가 해갖고 왔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두고 제가 또 다다음 주에 올 때 발효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그러니까 발효제로 이게 발효액으로 하는 게 더 잘 되나? 요 발효제가 더 잘 되나? 요거를 한번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요 지퍼백에 같은 쓰시면 되겠네요. 골고루 버무리시면 됩니다. 누가 손버리실 각오로 버무려 주실 분? 저 혼자 손 씻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흑봉 만들 때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에서 냄새가 잘 그래서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외식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넣어서 잘 버무리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효제의 양도 조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많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훨씬 더 발효가 잘 되거든요. 네.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못 넣으셔야 돼요. 지금 안 묻었잖아, 애 몸에. 네. 그러면은 반반 일단 100대 넣어야 돼. 근데 한 반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음식물하고 네. 그 얘하고 똑같은 1대1을 이고요. 1대1로 들어가면 좋으나 값이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최소 우리 항상 경제적인 논리에서 최소량으로 들어가는 걸 원칙을 하죠. 이만큼 된 거 좀 주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맛이 들어가야지. 먹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지고 이야기. 근데 이야기는 손으로 정리. 집에서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이제 밑에 가라앉은 게 더 많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네. 자, 지퍼를 잠그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이게 뭐 밀폐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현기성 요거 꼭 기억하신다면 공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바람부터 빼주셔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최대한 빼주신 다음에 지퍼를 잠그시면 돼요. 됐습니다. 꼭 잠그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진공 포장이 된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얘는 안 내려가네.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우리 밑에 있는 것만 상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겠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이거 보관하실 수 있죠? 네. 이대로 실험을 하는 걸로 해서 이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저거 이름 안 부어보셨나요? 부어봤어요? 그냥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막 음식물이 썩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서 그래도 그냥 두면 썩죠. 지금 온도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도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놔두시면 물기 있으면 썩어요. 그냥 둔다. 하나는 이름을 부어본다. 똑같은 음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게 확신이 들어야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만 뭐 안 썩는다더라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향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권해드린다면 동물성도 한 번도 없어요. 멸치 우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 쓰레기들 동물성이 섞이면 색깔이 또 그러니까 색깔이 아니라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동물성이 섞이면 아무래도 향기는 하이에요. 안 좋아요. 좀 아무래도 좀 약간 냄새가 그렇게 상긋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패하지는 않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거 하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지금 되게 대란입니다. 선생님네 동네에서는 지금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세요? 컴포스트 아파트에서 가져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슨 조건 없이 그냥 가서 부으시면 돼요? 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돈은 내는데 저희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통에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으세요? 땅에 묻으면 선생님 저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자, 비누로 쓰기 위해서 저기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기를 빼서 퇴비를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 사료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을 가보시면요, 그 말씀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가면 그 동네 가면 악취가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뭐 이쑤시개 이런 건 애교고요. 저는 제가 간 날 본 거는요, 야구방망이도 나오던데, 거기서. 예. 뭐, 어쨌든, 진짜, 근데 그거를요, 예, 쇠붙이는 자석으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데, 이런 나무 같은 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요, 장갑 끼고 그거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거를. 그러니, 이게 야구방망이는 걸러낼 수 있겠지만, 이쑤시개를 어떻게 걸러내냐고, 그거를. 그러면, 그걸로, 사료 만들었을 때 농부들이 그거 안 먹이잖아요. 이거 먹다가 걸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염분을 뺀다고는 빼는데 완벽하지 않아. 퇴비를 했을 때도 그 퇴비를 줬는데, 예, 작물이 죽었다. 뭐 이런 결과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의외로 인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그래서, 그 전까지 2012년도까지는 다 바다에다 갖다 버렸어요. 갖다 그냥 배에다 통통 싣고 가서요. 여기 몇 군데 있어요. 서해 쪽하고 여기 동해 울산 앞바다 쪽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 통통 싣고 가서 그냥 확 부어버렸지. 근데 아무리 바다가 넓다고 한들 그렇게 쏟아붓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오염이 심각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기회주의적이잖아요. 어디 가서 선진국이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OECD 국가야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다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갑자기 우리 개도국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투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투입하는 게 2위 이렇게 했어요. 필리핀이 1등이었을걸? 필리핀도 바다가 넓다 보니까 섬나라잖아요. 다 갖다 붓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처리하는 그게 이제 런던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2012년도까지 이후로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활용 방법 등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문제야. 어쨌든 집 안에서 내 손에서 해결을 해줘야 최대로 줄여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집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그걸 수거를 해야 되고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집 음식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최대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해요. 카드 하나씩 줬어요. 카드를 하나씩 주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이 카드를 대야만 뚜껑이 열려. 네, 우리 집 호스 딱 해서 딱 뚜껑 열리면 턱 올리면 무게를 재요.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요. 그리고 거기에 카드에 쫙 기록이 되죠. 몇 킬로. 그리고 나면 붓고 카드 회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 쓰레기 대출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더 부과하겠다 이런 거죠. 그 저는 아직 카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아직 안 버려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쓰레기는 없다가 이제 목표예요. 근데 지렁이를 키워보니까 지렁이가 의외로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이 지렁이가 이 음식물을 처리를 하려면 정말 우리 집 베란다가 지렁이로 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몸부림치시면 어떻게 농사 짓다 맨날 만나는 게 지렁인데. 지렁이가 뱀이 걔들 힘도 얼마나 장사하면 벌쩍 뛰어요. 막 건드리면 막 벌쩍 뛰어요. 느릿느릿하고 느릿 터졌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힘도 장사예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니에요. 걔는 야생 지렁이 너무 커갖고 걔 땅 되게 깊이 내려가는 애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만 캐나다에서 본 붉은 줄지렁이는 얘는 얘는 땅속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얘를 저는 키우는데
이거 많이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음식 다음 시간에 지렁이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대부분의 쓰레기는 정말 텃밭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한 공간을 이렇게 대비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주네요. 네. 일단은 사람들은 뭔가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곳에 나타나는 거를 돈 주고 처리하면 될 걸 왜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건의했다가 바로 이렇게 딱지 맞고 우리도 우리 아파트가 에코아파트 한번 만들어 보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아파트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로 상도 주더라고요,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100톤 나가도 50톤으로 줄여주면 땡큐 베리 마치죠. 그런 운동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특별히 제가 이렇게 버리면 처치곤란한 폐기물인데 이거를 우리는 다 영양분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다음에 활용할 방법들을 찾으세요. 동물성은 좀 어렵더라도 식물성 재료는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무게를 적게 나가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말려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쓰레기를 잘 조사를 해보시면요.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그 냉장고에서 썩거나 이래갖고 버리는 건 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과일 껍데기, 뭐 김치 담을 때, 뭐 이렇게 배추잎 때 이런 그 야채나 이런 부산물들, 그 얘들은 간도 안 된 거잖아요. 되게 좋은 대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는 신문지 펴놓고 말리면 부패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겨울에 나서 여름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되도록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김치 담을 때도 제발 전잎 좀 너무 많이 삐지 마세요. 네. 다 먹어. 더 좋은 거 아시죠? 과일도 참외도요. 껍질째 먹으면 훨 달다요. 근데 껍질째 못 먹는 배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 근데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거칠거칠해 배는. 사과는 되게 쉬운데 그럼 어려워요. 그리고 뭐 수박 껍데기도 뭐 반찬 해 먹으라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맨날 그거 그죠? 제가 그런 거 보기에는 그런 거 다 고용이에요. 그거 뭐 맨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실 거고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만드실 건데 지퍼백을 하나씩 일단 어디 갔지 지퍼백? 여기 있고요. 자, 한 분 앞에 하나씩. 그리고요. 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누가 밖에 가셔서 페트병에다가 물을 하나 페트병 아니고 여기다가 선생님 물을 좀 반 정도만 가져오시고요. 자, 물 가져오시고요. 자, 거기 우리 그 만드는 방법 발효제 만들기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자, 오늘은 200g만 만드실게요. 쌀겨 200g. 그럼 이제 200g에 오늘 만들었을 때 여기 지금 쌀겨 많으신 거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어서 응? 보관하셔서 또 나눠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까지만 한번 해보실게요. 자, 쌀겨를 일단 거기 지퍼백에다가 200g씩 일로 나오셔서 여기가 이게 쌀겨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일로 나오셔요. 자, 이쪽으로 나오셔서 쌀겨를 열어서 봉지에다가 쌀겨를 200g씩 담으시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게 하나밖에 없는가요? 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이걸로 서서 200. 자, 이거를 하실 때 봉다리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자, 여기 잠깐만요. 네, 온 큐시고 좀 기다리세요. 나왔나요 지금? 네, 0g이면 봉지 무게 빼고 순수하게 200g만 넣으실 수 있겠죠? 200. 흘리지 마시고 잘 넣으세요.
저기 봉지를 만지시면 저울이 움직여요. 쌀교 옛날에는 막 공짜로 줬거든요. 공짜로 안 줘가지고. 그래요. 안 줄래. 살코시 되잖아요. 아 이거 쌀 조정해서 먹는 예. 그러면 더 얻으시면 되지. 이거 시골에서는 그렇게 엄청 많이 주는데 가을까지 다 끝나면은 집 바로 그게 0점을 맞추시면 되는, 올리시고 0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제로. 나왔나요? 네. 접근하세요. 살짝 잡으세요. 잡아야지. 저울이 좀 이렇게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콜라가지고 마사지도 돼요. 네, 우리 이거 마사지용으로 미백작용이 있잖아요. 쌀겨가.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몇번 펴. 레이저. 아니 볼록하게 하면 부드러워.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분요. 오늘 이제 여기다가 이제 EM을 첨가를 해서 이제 쌀겨 자체를 발효시킬 거잖아요. 오늘은 EM 원액하고 당밀만 쓸 겁니다. 그럼 물은 쌀뜨물을 안 쓰죠. 그럼 발효액을 안 쓰고 원액을 쓰는 이유는? 그쵸, 100%. 발효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는 굳이 쌀뜨물을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순수한, 그러니까 쌀뜨물이 섞이게 되면 잡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순수하게 오늘은 원액과 당밀과 먹이로 당밀을 주고 그럼 물만 쓸 겁니다. 선생님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속 씻고 오세요. 아까 뒤집으셨어요. 그 쌀겨 대신 깻묵 써도 되나요? 쌀겨와 깻묵과 또 여러 가지 가루들 있잖아요. 다른 재료들을 다 섞어서 만드는 캡이 발효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훌륭하죠. 깻묵만 갖고는 안 돼요. 깻묵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깻묵은 너무 질소가 많아서 보통은 이 쌀겨랑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깻묵은 할 때는 그냥 깻묵은 물에다가 이렇게 푹 며칠 담궈 놓으면 얘가 저절로 풀어지거든요. 그거를 아까 제가 화면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물통 같은 데 넣어서 액비를 올해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담궈 주시면 저기서 가서 그걸 액비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료, 특히 화학 비료 중에서 질소 성분을 많이 썼을 때 이파리가 너무 시퍼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작물도 있잖아요. 질소의 과다에 의해서
청색증이라는 거 걸릴 수 있어요. 그거가 말하자면 질소가 식물이 미처 소화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질소가 있다. 그걸 사람이 먹었다면 청색증에 걸려요. 그래서 질소가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반드시 그렇게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다 보시면 내 거는 왜 작물이 뭐 꼬라지가 이래, 내 꼬라지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가끔 텃밭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거 써가지고 막 배추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미어 터질 듯이 막 이만한 배추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게 자연적으로 키우면 절대 그렇게 안 큽니다. 볶으면 더 곱게 갈아야 돼요. 네, 됐나요? 네, 그럼 선생님 저 번개처럼 사진처럼. 네, 그 다음에 컵을 다시 아까 컵 이번에는 페트병 다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나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할게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1인당 200g의 물 얼마로 되었죠? 네? 100이죠. 그러면 7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700ml만 이렇게 잡을게요. 자, 700ml면 자, 이거는 그람 단위 아니고 뭐로? 밀리리터. 그러면 저울을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요거 저울에도 여기 밀리리터 단위로 재는 저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게 있으니까 이게 150. 비코드 훨씬 안 되긴 하네. 크잖아요. 이게 이면 딱 좋은데. 딱 맞추고. 근데 여기다 두고 갔는데 치웠어요? 뭐예요? 몇 개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거 선생님들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물을 100씩 7분 해서 700ml 잡았거든요. 자, 700ml 잡았는데, 그 다음에 EM 원액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1 내지 2ml. 아우! 자, 이거 페트병 뚜껑이 얼마였는데? 5ml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EM 원액, 그러니까 쌀뜨물 발효액 만들 때도 제가 조금 넣는 것보다는 많이 들까 1%에서 5%까지 넣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 넣는 것보다 5%가 훨씬 더 잘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내가 500짜리 하나 샀는데 5ml씩 그러니까 5%씩 넣어버리면 병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20병 만들었는데 5% 넣으면 병이 5-6병밖에 못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최소량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가 됐을까요? 최소량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뭐 꼭 2ml 쓰라는 법은 없어요. 좀 많이 쓸까 오늘? 자, 얼마 쓸까요? 네, 얼마 쓸까요, 선생님? 5mm. 자, 선생님이 잡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1인당 5ml씩 잡을까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우리 지금 여기 7분이니까 5, 7, 35ml를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3개 해버리고. 그러면 10에, 우리 지금 얼마? 35 해야 돼? 4개 해버려. 좋아요. 10mm에 잠깐 우리 일반 뚜껑 있죠? 물병 뚜껑 5mm.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잘 섞고요. 자, 그 다음에 당밀은, 자, 당밀도 역시 같은 양 1대1로. 이번에는 우리가 영양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똑같이 1대1로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거기다 부어서 하시면 너무 끈적할 듯? 자,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40이죠. 되게 어렵네, 이거. 25.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EM의 매력은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 이걸 넣을 테니까 다 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다 조합한 거를 갖다가 잘 넣어서 버무리시는데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걸 덜컥 보시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말라버리면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부어가면서 선생님 농도를 맞추시는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이게 쥐었을 때 뭉쳐지는데 떨어뜨리면 부셔져야 돼. 약간 보슬 이런 느낌 있잖아요. 촉촉 보슬 이런 느낌. 네. 근데 도통은 축축하게 오버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만졌던 거 그 정도. 네, 그거 걔가 막 부실부실하게 약간 그래도 수분은 없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쟤는 제가 저 공기 중에 많이 노출해서 약간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고 그거보다는 약간 더 뭐. 네, 됐어요, 선생님. 우리 많이 쓰자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본인 거 어디 가셨어요? 여기 본인 거에 자, 물을 조금씩 이걸로 떠서 해주세요. 숟가락으로 휘 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하시고, 네. 상태를 보셔가면서. 우리가 지금 물 100ml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모자라면 더 넣으시면 되니까 우선 조금씩만. 그냥 원래는 각자 페트병 있으면 거기다 100씩 만들어서 딱 해보면 좋거든요. 그럼 그걸로 딱 조정하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안 갖고 와도 될 뻔했네요. 선생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 많이도 사놓으셨네. 근데 나중에 그거 흑공 만드실 거죠? 예, 그럼 아니요. 흑공이 아니라 탭인가? 이게 흑공 우리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흑공이 있어요. 네, 흑공도 있어요. 흑공에 그게 들어가요? 네, 네,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조금 넣으신 듯 다들 겁에 질리셨어요. 네. 한 바퀴 더 돌릴게요. 우선 조금씩 해보세요. 아, 선생님은 손으로 성질도 하시는 에이, 손으로 해. 이게 왜냐면 느낌이 정확해요. 손이같이 더 정확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큰 데다 놓고 버무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더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넣어주세요. 너무 안 드셨나 보네. 지금 이 700ml가 조금만 남아야 돼요. 아까 50. 아, 그렇구나. 맨 밑에가 50이에요. 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상태 좋아요. 약간 한번 쥐어보시고, 떨어뜨려 보시고. 네, 좋습니다. 네, 앞에 약간 쥐어서 상태 잘 되시고, 이렇게 좀 돌리고 이제 섞으셨어요. 네. 바닥까지 잘 섞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깝나 봐. 아까워. 되게 안 좋아. 네, 약간 촉촉하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선생님 상태를 보세요. 이 정도 딱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좀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구해오신 이거보다 우리 파는 게 좀 더 곱죠 느낌이. 쟤는 또 저기서 저온에서 숙성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분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저 상태가 딱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걸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분쇄하고 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해놔요. 공정을 걸쳐서 빵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미숫가루 네, 어디 볼게요. 네, 네, 상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결국 손이 들어가셨군요. 네. 메이 선생님도 손 넣어? 너무 안 되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잠궈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네, 어디 볼게요. 예, 안 섞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잠궈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안 섞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아가지고 이렇게 쪼물머리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어디보다. 분석했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아직 들썩했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털어야 돼. 나 농도 된 거예요? 네, 농도 잘 되셨어요. 네, 이제 슬슬 돼가네, 이제. 맛이야, 얘도 이걸 알아. 자, 선생님 잘하고, 제가 시키기도 전에 잘하고 계십니다. 납작하게 공기를 최대한 빼셔야 됩니다. 공기를. 뽀송뽀송한데? 이거 안 섞었잖아요. 잘된 거야. 뽀송뽀송 해야 돼. 너무 배지만 해도 안 돼. 자, 공기가 최대로 빠질 수 있도록 쫙 밀어주셔요. 쫙 밀어서 공기가 없도록 하신 다음에 지퍼백을 잡으시면 됩니다. 더 납작하게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실 때보다 더 납작하게 하셔야 돼요. 됐지요, 이 정도는. 네, 어디 봐요. 예, 됐습니다. 네, 됐어요. 선생님도 내년에 건강관리로 변신하실 거죠? 아니, 저희 남편이 나이 먹으면요, 네. 기동하재요. 저는 입고 말리고 있어요. 배워야 되겠는데. 쉬고 가서 안 살아요. 아, 우리는 반대인데, 선생님. 우리 집 남자가 안 간대요. 처음에 살아봤거든요, 농사 가지면서. 예. 전 시골 체질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